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을 노리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 나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후회조차 사치가 되어버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그런 끔찍한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사람을 봐왔는데 누가 날 속일 수 있겠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명문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며 사람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지난달 제 자신도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시간 많으시죠? 저희 문화 모임에 한번 들러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결국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단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들은 생생한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4가지 위험한 접근 방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할 부류는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이들입니다.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집에만 계시긴 아깝죠. 선생님이 모임에 오시면 저희가 큰 영광이죠라는 식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살살 간지리며 접근합니다. 예로부터 이런 상황을 두고 꽃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만난 한 65세 여성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로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던 언니가 있었어요. 김치도 나눠주고 명절엔 떡도 챙겨주며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생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귀띔을 해줬고, 저는 그 말만 믿고 남편 퇴직금 2억 원을 몽땅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평생 금융권에서 일하며 투자 사기쯤은 알아본다고 생각했던 분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상대는 오래도록 신뢰를 쌓고 조심스럽게 마음의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칭찬하며 친분을 쌓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처럼 지내며 우리가 외롭고 허전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민과 약점을 파악한 뒤 칭찬과 인정으로 자존심을 세워주며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하죠. 둘째는 갑작스러운 불행을 들고 나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병원비가 급하다거나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눈물 섞인 호소를 합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평소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렇게 냉정하실 줄 몰랐어요라며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런 기회는 선생님 같은 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즉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굳이 몰래, 급하게, 지금 당장 결정하라며 압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돈 이야기를 그렇게 돌발적으로 꺼내지도 않죠. 예로부터 진심 어린 도움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거짓된 부탁은 1000번이어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야말로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행한 이야기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한숨 쉬는 이는 옆 사람의 웃음도 함께 앗아간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언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애들은 엄마라고 따르지도 않고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이런 전화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한밤중에도 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끝없이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시간을 내서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통화가 하루에 서너 번 반복되고 한 달이면 수십 번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만난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예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안해도 그건 안 돼. 그럴 수 없어 말만 반복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까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전화벨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 특징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첫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로 시작해서 1시간을 쉬지 않고 말하죠. 혹시 우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금방 말을 끊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하며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둘째, 해결책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하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어때? 에이, 그것도 안 되라며 결국 우리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모든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았어라고 하면 너는 좋겠다.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는데라고 합니다. 나 저번 달에 좋은 집으로 새로 이사 갔어라고 하면 난 평생 반지하에서 살아야 할 거야라고 대답하죠. 기쁨마저 슬픔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한 분 정도는 떠오르시나요? 전화만 받아도 기운이 쭉 빠지고 만나고 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은 30분만 시간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둘째,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환해 보세요. 자꾸 불행한 이야기를 꺼내면 오늘은 좋은 일만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해 보세요. 셋째,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세요. 늦은 밤 전화는 받지 않는 등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한 사람의 우울이 10사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나니 동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좀 먹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되 우리의 행복은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끝없는 불행 이야기로 채워질 때
정작 소중한 가족과 나누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자신의 불행만 늘어놓고 우리의 행복마저 시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그 사람도 불쌍하니 계속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에게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역할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무서운 부류는 친절이라는 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절을 가장한 날카로운 비판 걱정을 둘러쓴 은근한 비난 이들의 말에는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이 쪄서 걱정이야. 그래서 매일 아침 체중계 앞에 세워두고 몸무게를 재게 했더니 결국 우울증 약을 먹더라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넌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너 같은 직원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자신의 의견을 진심 어린 조언이라 포장합니다. 둘째, 상대의 반박을 배은망덕이라 몰아갑니다. 셋째, 거절하면 난 너 걱정해서 그런 건데라며 죄책감을 줍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고르며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는 법입니다. 반면 이들은 자신의 친절이라는 칼로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찌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충고도 못 받아들여라며 오히려 상대를 탓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명문대학을 나와 교수가 되었는데도 매번 만날 때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고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런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는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들의 친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둘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셋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면서 친절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미 친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쓴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건 말건 그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마치 의사가 건강한 생활을 권고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말지는 환자의 선택인 것처럼요. 충고는 주되 상대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은근한 무시로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이고, 선생님은 아직도 시장에서 장 보세요. 요즘은 다들 백화점 식품관 가던데. 명품관에서 세일할 때 사시면 되는데. 아, 죄송해요. 선생님은 모르시려나요?
처음에는 저분이 좀 잘 사시나 보다 하고 넘기시겠죠. 그런데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저희 며느리는 아기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선생님 댁은 아기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품 선물을 또 해줬네요. 선생님도 며느리한테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고 선생님은 그런 고민 없으시겠네요. 무시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깎아내리는 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꽂힙니다. 처음에는 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하고 넘기다가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급기야 새벽에 잠이 깨어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게 되고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움츠러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특히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아들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네 부담스럽다 했더니 그 정도면 양반이지. 우리 애는 500만 원인데.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꼴의 쥐가 곳간의 쌀을 핥아먹지만 들쥐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남의 눈치 보며 명품 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골라 담으며 웃음 짓는 사람일까요? 행복은 결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소박한 커피 한 잔 손주랑 놀이터에서 보내는 평범한 오후 이웃과 나누는 수다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로움이 곧 복이요. 비교하지 않음이 곧 행복이라. 누군가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명품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며느리의 선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삶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진정한 평화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기쁨 속에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내 부류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즉흥적인 판단은 하지 마세요. 당장은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연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고 친절한 말에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이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용기입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죄책감을 주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율곡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오늘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주변의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으니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무기를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나 은근한 무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점점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비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가장 강력한 방어법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러시군요라고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마음에 여유를 두세요. 당장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세요. 평소에 한두 명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인생의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을 응원하며 슬플 때는 위로하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친구라면 절대로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거나 망설임 없이 결정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기회라며 특별히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라 말하는 순간 경계심을 높이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왜 비밀로 해야 할까요? 왜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평생을 걸어온 길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위험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겼으니 여러분의 행복은 더욱 단단히 지켜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겠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진짜 좋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